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인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의 성함조차 모르고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외롭고 힘들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싶어서 그런지 떠오를 만한 기억이 없네요. 하지만 어느 날 어릴 적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왼쪽 뺨에 남은 흉터는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점점 더 짙어져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얼굴에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이 얼굴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처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고 서빙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일에만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돈을 벌어서 언젠가는 집도 사고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품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도 삶의 어려움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힘들어지고 매달 어려운 월급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일을 위해 뭔가를 변화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사보다 배우기 쉽고 가게를 차리면 잘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이끌려서 네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언젠가 나만의 가게를 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결국 네일 자격증을 따고 나서 네일샵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서비스업이었기에 쉽지 않았지만 상처를 가리고 다니며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어려웠지만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어떤 손님들은 까다롭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꼬투리를 잡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수의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더러운 일을 참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릴 적엔 손님들로부터 욕을 듣고 몰래 울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끈기를 통해 몇 년간 저축한 돈으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25가량이 된 시점에서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나의 노력으로 건설한 가게를 보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아 결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줄 가족이나 남자를 만나기엔 두려웠죠. 그러나 운명처럼 나의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준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 처음 뵙자마자 반해버렸죠. 대학을 잘 나와 많은 경험이 있는 그의 모습이 나와 다르게 빛났습니다. 나의 고와 신세를 이해해주는 그는 마치 내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우 현명해 보이며 공부도 잘한 것 같더군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알고 있는 형 덕분에 부탁받아 도와주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소피싱을 해도 용기도 해주고 제 전공을 살려 도와줘요. 아, 그렇군요. 부모님이랑 같이 계신가요? 저야 좋아요 어서 나와 고마워 정말 괜찮아 보여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심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냥 미선 씨가 궁금해서 나왔어요. 사진으로 봐도 미인이셨는데 참 예쁘시네요. 아, 이건 다 화장 덕분이에요. 화장을 지우면 못 알아보겠어요. 고아인 것은 밝히고 만났지만 그때까지 제 얼굴의 상처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고아인 게 아니어도 여자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한참 후에야 상처를 보여주게 됐어요. 혹시 놀라면 어떡하나 싫어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상처를 보고도 날 꺼려하지 않았어요. 이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 거야? 이게 뭐 얼마나 큰 문제 같지? 나도 다리에 상처가 있어서 한 번 보여줬어. 옛날에 나뭇가지에 긁혀서 아직도 상처가 있고 근데 나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아.
그래도 여자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걱정도 많을 텐데 자기는 거의 신경 안 쓰는데.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어때? 나는 자기가 너무 예뻐서 상처는 눈에 잘 안 보여.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 눈에는 다 좋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 선 세척 아리지바 나는 당신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도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처와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사랑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내가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남편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라며 반겨주시던 어머니는 역시나 제가 고아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 어떡하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어떻게 부모도 없는 애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은 여기 너 최정신이. 엄마 요즘 부모 없는 게 뭐 흠이라고. 그래 나도 엄마 죽으면 고아니야 뭐가 달라. 이놈이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네가 왜 고아야. 그리고 처음부터 부모도 모르고 큰 애랑 너랑 카타. 아무튼 나는 절대로 허락 못하니까 더 말도 꺼내지 마라. 아가씨도 우리 집에 터 찾아올 생각 말고 우리은 여기랑 빨리 헤어져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직접 겪게 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고아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실을 쉴까 싶으면서도 내가 부모라 하여도 싫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 마냥 어머님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어때? 나는 자기가 너무 예뻐서 상처는 눈에 잘 안 보여. 하지만 결국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을 이기는 법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렵게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이 결혼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아요. 내가 내 마음에 닿을 때까지 해야 해. 앞으로 남편을 잘 챙기고 시댁 잘 모시고 내 할 일을 잘 해야 해. 알겠지? 기억해야 할 거야.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렵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리고 남편이 날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시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찾아갔죠. 일해서 바빴지만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힘들더라도 했어요. 하루 종일 김장하고 시어머니 옷을 빨아서 정리하고 뭐 했더라도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미워해도 남편의 어머니이니까요. 남편 덕분에 행복했었기에 그런 남편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변변한 직업이 없이도 일할 필요 없이도 구박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편을 돌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원래 월급쟁이였지만 내 가게가 잘 떡이어서 기쁘다. 돈도 벌고 여유도 생기니까 좋았어. 제 남편은 직업이 없어서 나만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주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했어. 내가 돈을 벌어 용돈을 주면서도 어쩌던가 시어머니 앞에서 유세를 하려는 걸 싫어하셨고 남편이랑 같이 밖에 나가 돈을 벌려고 하면 불편해하셨어. 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길을 잃고 살아갔어. 내 아들은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데 너는 그 때문에 집에서 일을 안 한다고 했지만 난 아무 말 안 했어. 남편이 나를 대신해줘서 참았어. 엄마, 미선이 좀 구박하지 마. 미선이가 용돈 줄 때는 좋다고 받아들이면서 왜 그렇게 구박해라고 했어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어. 엄마, 아직 미선을 다 몰라서 그런 거야? 가까워지고 알아가면 잘해줄 거야? 고마워. 이렇게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당신 덕분이야. 4살 너 내가 옆에 있을 때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했지? 그래서 강한 남편 덕분에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이것은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혼자서도 괜찮았어. 게다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자녀가 탄생했어. 그때 나는 나 자신이 어머니가 될 줄은 몰랐지만 아이가 생길 때 그 큰 행복을 이해했어. 그의 나를 버리는 것이 더 이해되었어. 어머니가 되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자녀를 키우고 시댁어머니를 돌보고 남편을 챙기려고 노력했어. 예전에도 지금도 나에게 가족이 모든 것이었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점점 변해갔어.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고 시댁 어머니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10년이 지났지만 만약 어머니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머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평하는 거지.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내게 의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물으면서 화를 내고 있어. 어떻게 귀엽게 굴지도 말고 사회에 적응해야겠고 용돈도 벌어서 봐야지. 왜 너는 엄마처럼 소박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위로해줄 뿐이었는데 넌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해? 솔직히 요즘은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가네. 가끔 너도 진짜 짜증이 나는 걸 알아?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걸까? 언젠가 너도 이해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신경 쓰면서 지쳤어. 남편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남편을 미운 마음은 없었어. 그냥 아이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 하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 몸도 아프고 피곤한데 생각하지 않았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 하지만 남편은 내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비타민을 먹으니까도 타박을 해. 정말 괜찮아? 혼자 먹어도 좋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 요즘 계속해서 피곤하다고 말했잖아. 이래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잘 먹었어. 내가 먹던 거 있지 않아? 너가 나보다 더 좋은 거 먹을까봐 그렇지? 아, 그리고 너도 피곤하면 운동을 해야 돼. 요즘 살이 찐 거 알아? 그나마 봐줄 만한 건 몸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줌마가 되었네. 정말 운동할 힘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게을러서 그렇지. 의지가 있어 봐. 몸살이 나도 운동을 하러 가야 해. 그게 아니라 나 정말 몸이 이상해. 너희 딸은 병원에 가야 돼. 사람 귀찮게 병원은 혼자 다녀오게. 내가 같이 간다고 편하게 안 돼? 도대체 왜 그래? 그런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던 나는 결국 내 몸은 나 혼자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홀로 병원에 찾아갔어.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내 말에 동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를 해주더니 갑자기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어. 선생님, 혹시 큰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간 쪽에 이상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확실하지 않아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 내 몸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겁을 먹었어. 혼자 병원에 가다니 너무 두려웠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무슨 협박을 드릴까 싶어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아가야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결과 결국 간경화 판정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 갑자기 피곤하고 아팠을 텐데 모를 수 없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버티는 것밖에 선택이 없어요. 치료를 받아도 빠른 시일 내에 간 이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가능한 선택이에요. 기증자가 많고 대기자도 많아서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보통은 가족으로부터 이식을 받기도 해요.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적합성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간경화라는 얘기에 놀랐는데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답변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남편에게 바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몸을 망치고 내게 간을 빌어달라고 하는 거야? 가족들로부터 받는 게 더 나아. 너도 민망해 할 게 뻔하잖아. 남편이라면 나도 내기를 해야겠지만 생각하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각했어요. 죽을 수가 없지요. 아파하면 제가 치유해 줄 거예요. 싫어요. 아니요. 의식이 어지러워. 그렇죠. 이렇게 된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다른 여자 있어요. 이동안 장기 관계 때문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요. 간이 달라지면 나도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이에게 이연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했거나 당신이 이해하면 좋겠네요. 믿었던 남편은 정말 쓰레기인 건 사실이에요. 간 이식 이야기를 했더니
아픈 내게 외도 사실을 고백했어요. 간을 떼어주는 이연에서 그 여자와 살겠다며 이연을 요구했어요. 기막힌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몸도 아픈 상황에서 남편과 오래된 소송을 할 자신도 없었고 이식을 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을 붙잡고 살 수도 없었죠.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씨가 넣어서 그 당신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재산을 나눌 거예요. 제가 최대한 줄게요. 대신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우리 장기 관계에 대해 당신이랑 그 여자 밑에서 키우라고 말을 했는데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프니까 이식받지 못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을 거예요. 이식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 그렇게 아프게 생긴 몸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은 깔끔하게 이혼을 처리해 주세요. 어린이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기관은 단 한 명의 손자를 빼앗기면 우리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픈 엄마 곁에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당신이 보기를 바란다.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결국에는 양육권 분쟁까지 이를 것이다. 법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에서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고려한다고 했다. 아픈 엄마는 바람 불어도 온전하지 못한 아빠보다 못한 것 같다. 결국 건강도 잃고 아이도 잃어 인생이 망가졌다. 믿고 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 번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이를 빼앗긴 것은 정말로 못 믿는다. 변호사를 찾아가 아이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건강이 먼저라고 했다. 병원 다니고 약 먹으면서 증상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간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가족이 없어서 그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간이식을 신청하고 기다렸지만 제 차례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다. 병원에 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이 가족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결국 가족이 없어서 죽게 되었구나 생각해 우울해졌고 혼자 빈집에서 아이를 그리워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조차 자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밤중에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불면증이 심해지자 우울함도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앞으로 펼쳐질 나쁜 생각만 품었죠.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상상해왔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루시였죠. 화장대에 앉아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상하던 찰나 바깥에서 창문 소리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손이 막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빈틈없이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기증자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간식 수술이란 희망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을 바에 타인의 손에 사고로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실을 뒤지고 있는 그 강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돈 될 만한 것들 다 가져가요? 가져가도 상관없으니 나 죽이고 도망가라고요. 뭐야, 당신 뭐야? 제발 원하는 대로 하길 줄 테니 나 좀 더는 이 힘든 세상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요. 당신 미쳤어? 회주용이 해. 나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돈 될 만한 것들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강도는 난데없이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하는 저를 보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저를 밀어내려고 칼을 꺼내들었고 위협을 했지만 저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제발 날 찌를 구가방이든 보석이든 돈 될 만한 것들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요. 그만큼의 돈 필요 없어. 필요한 돈만 가지고 갈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고. 아, 그리고 엄한 사람, 살인자로 만들지 말고 활 죽고 싶으면 당신 손으로 죽어. 당신, 내가 얼굴 확인하고 신고하면 안 잡힐 것 같아. 나 불 켜서 당신 얼굴 확인할 거야? 그럼 당신 돈 몇 푼 훔치려 다 얻은 것도 없이 교도소나 들어간다고. 현재 생각해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제 자신으로 스스로 목숨을 끝낼 용기는 없었고 대신 누군가가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를 자극하기 위해 불을 켰습니다. 한눈에 강도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왜 그렇게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어설픈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도 같지도 않은 미소가 한 모습은 어딘지 얻어가는 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놓은 뒤에 강도의 행동이 더욱 놀랍게 보였습니다. 공격적으로 위협하거나 도망가려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강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에서 왼쪽 괴로운 상처로 시선을 옮겨주더니 일이 해벌어지더군요. 미미한 행동이었지만 강도의 눈이 제 얼굴에서 왼쪽 볼에 있는 상처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강도가 어딘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말문을 여는 것을 보고 이러다 도둑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까 겁을 먹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강도의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내가 사진까지 찍을 거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때야 강도는 정신이 났는지 사진을 찍으려는 저를 밀치고 몇 가지 물건을 챙기며 뒷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강도가 도망가자 제게는 놀란 감정보다는 앞으로 마주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예기치 못한 생각이 조금 들었네요. 어려운 삶 때문에 간경화 진단 후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 경환 생활 중 집에까지 이까지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걱정하는 나 자신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나른 거실 한편에서 울다 지친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속에서 깨어나 불편한 잠자리에서 누운 채 거실로 나가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온 행차 형사입니다. 김미선 씨 맞으십니까? 어제 새벽에 주민보고로 강도를 잡았는데 그가 해당 집에서 나온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혹시 소지품을 도난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오고 싶진 않았으며 피해를 입은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사태를 간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잡힌 범인이 계속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김미선 씨의 이름이 적힌 보증서와 물건들도 훔쳐진 것 중에 있어서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아까 집안에서 물건인 것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 같다고 말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묻고 있는데 무슨 물건을 말씀하시는 건지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있도 솔직히 말씀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요. 그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김미선 씨에 대한 거지만요. 그래도 그렇다면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혹시나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범인이 하는 소리나 주장도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혹시나 그게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김미선 씨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검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어제 그날 밤에 무슨 소동이 있었다는 거 맞죠?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거짓말을 하아오는데 이제 그건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부디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려질 텐데요.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얼굴을 보았다. 조금 전 형사들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다행히도 그들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으니 먼저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씨, 물건 확인만 부탁드리고 서류에 사인하시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 강도와 대면할 수 없는 건가요? 아, 저를 동생이라 부른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능하면 만나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부탁하여 어젯밤 집에 침입한 그 강도와 마주쳤습니다. 아, 그 상처 자리에 앉자마자 나와 그 사람은 동시에 서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먼저 물을게요. 부모님과 형제가 있나요? 그리고 볼에 상처가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건데요? 먼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맞아요.
그리고 볼에 상처가 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출신인데 그것은 맞는데 맞아. 미선아, 오빠야, 너 나 기억 못하겠어. 아니, 시간이 흐려서 얼굴은 기억 못한다고 해도 오빠가 있었다는 건 기억해야 해. 나 형석이야. 이름을 들어도 모르게 쓱 그세요. 제가 어릴 때 다친 적이 있어서 몇 살 이후로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저한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기억 못하나? 일부러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거야? 형석이, 김영서. 너 친오빠야. 이후 자신을 내 친오빠라 주장하는 남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랑 나랑 남매야? 친남매. 나도 워낙 어릴 때라 우리가 고아원에 맡겨진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둘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정말 그게 기억이 전부 나지 않는 거야? 그 볼의 상처도 그 누굴까요? 섭이기가 화단에서 넘어뜨려 생긴 상처야. 그때 너를 달래고 그 녀석이랑 싸워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났던 건 기억이 안 나? 그때 너가 문 앞에서 오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웅얼.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모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왜 당신이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가 성장한 동안 기아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제가 당신 곁에 있어야 했는데 변명해보자면 당신이 부상당한 후에 당신을 즉시 입양해 갔어요. 처음에는 당신과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나서야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히 살았다면 분명히 저를 유일한 가족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양부모한테서 버림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제가 사는 것이 먼저였죠. 당신을 찾을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이미 당신이 사라지고 제 기억을 되새김질해 줄 사람들도 기아원에 없었어요.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미안합니다. 오빠가 그러면 강도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사업을 하는데 빚이 쌓여서 정말 어려웠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월세, 전기세, 수도세도 쌓이고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아서 한 달 살 돈을 훔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돈을 다 갚으면 저도 일을 시작할 거예요. 먼저 갚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나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남자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없던 나는 확인하기로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내 기록부를 찾아보았지만 가족 관계라는 빈 칸만이 보였고 내 고아원 출신 친구들도 오빠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근무한 선생님들을 찾아뵈본 뒤 오빠가 있음을 확인했어요. 선생님들께서 말한 오빠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내 기억과 일치해 너무 슬펐어요. 경찰서에 가오 오빠를 선처하게 되었고 30년 만에 유일한 가족을 만났어요. 미안해. 기억이 안 나서 몰랐어. 했지만 오빠는 괜찮아. 우리 뭐가 부끄러울 일 없어. 라며 답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 사정이 힘들었나 봐. 그날 일을 잊어줄래. 내 꼴도 보기 싫었겠지.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내 속마음을 말해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줘. 혼자 감당하면 안 돼. 내가 원했던 것인지 오빠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줌마가 된 것 같구나. 이젠 만난 오빠에게 걱정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삶은 정말 얇고 짤래. 오빠를 겨우 만났는데 아니야. 이건 기회이자 축복인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오빠인 게 확인됐으면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고 해야지. 언제든 가능한 거니까 지금 빨리 가보자고. 너와 나는 남매인데 그러면 이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떨기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지. 내가 이제라도 오빠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거야. 아니야. 그때서야 나도 제 정신을 차렸어. 오빠의 말이 맞았어. 하지만 혈연이라 해도 내 입장에서 엄마에게 간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었어. 그러나 오빠는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며 가능하다면 즉시 간이식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어. 일단 오빠가 자신의 간을 나눠줄 의향을 밝히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운을 만난 것에 너무 고마웠어. 당장 병원에 가긴 어려워서 일단은 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검사를 받기 전 오빠와 함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의 과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뜻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말해주는 상황의 장면들이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게 되었죠. 약이 아닌 우리 남매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시간보다 소중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건강했던 오빠 덕분에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제 인생과 아이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전 처음으로 오빠로 인해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 자신도 수술로 인해 당장 움직이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 저의 모든 걸 하나하나 챙겨주었어요. 오빠 그만 하고 오빠도 좀 쉬어. 그러다 수술 후에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네 움직일만 하니까. 움직이는 거야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움직여야 더 빨리 낫는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해준 오빠 노릇하는 거니까. 잠자코 받기나 하고 얼른 나아오니 좋아.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아 수술을 했더라도 이만큼 빨리 회복하고 건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오빠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회복된 몸으로 의사 선생님에게 이식 후 다른 이상 반응이 없음을 확인받은 저는 곧바로 아이를 되찾기 위해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양육권 판결에서 아이와의 애착관계, 정서적인 교감, 이혼 사유까지 양육권을 가지고 온 것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건강 상태의 이하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덕분에 이도 해결이 되었고 전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잠시 동안에도 전 남편은 다른 여자에 빠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어린아이에게 큰 스트레스일 것이며 짧은 시간이지만 전 남편 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에 대해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누구와도 헤어지지 않고 웃으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오빠가 제 곁을 떠나려 했을 때 잡았습니다. 이제 미선이는 다시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빠도 너를 생각하며 매일 힘차게 일어서고 노력할 것이다. 자주 연락하며 함께 지내자. 오빠, 다른 곳으로 말하러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줘. 그리고 오빠가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면 나도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면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고 기관이랑 너의 생각만을 따르자. 네, 우리 같이 여기서 함께 생활하자고 해. 외로운 것과 가족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고 있지. 너의 신세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혼자 살기보다 함께 있어서 더 안심되고 도움이 되지. 그리고 왜 내가 민폐 끼치는 거야? 만약에 너가 없었으면 나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의 의지를 받아들인 우리는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 너는 나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둘이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놀아주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가게나 집안 문제가 생길 때 언제나 해결해주는 너를 만나게 된 거야.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너의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 너가 시작한 장사도 너의 노력으로 인해 성공을 거두었고 코로나 상황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 더 기쁜 소식은 내가 곧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며 만난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너에게 감사하고 있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서 저는 오늘 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을 위해서도 알았고
앞으로도 건강을 잘 챙기며 노력하고 배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기적과 같은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